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4회 21번 문제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금지되는 행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예, 표시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개업공개사 명의로 광고를 하고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박용덕 이렇게 적는 것은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것은 법 제33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요건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니까 소속공개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 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개월에 해당되는 것. 기억. 이중소속 6개월이네요. 기억. 이중소속 요건 6개월이 맞고요. 그 다음 6개월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한 경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개는 개별 기준이 3개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금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했죠.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는데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폐업 신고한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네, 틀렸죠? 주인 바뀌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다면 정가기록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1번 틀렸고요. 2번도 틀렸습니다.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아니라 처분일로부터고요. 그 다음에 3번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이죠.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고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2022년 4월 1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폐업 신고를 하고 2023년 3월 2일 다시 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 효과는 승계된다. 예,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한다 했는데 틀린 것이네요. 예.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죠. 말장난이긴 한데 어쨌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증은 또 시도의사가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교부하죠. 그래서 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취소 3개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 청문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의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예,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은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지금 보고하는 게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실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 말하면 안 되고요. 문서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실했으면 다시 재발급 받아가지고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취소된 경우 반납하는 게 자격 취소 등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모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취소 3개 반납합니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취소 3개는 청문합니다.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반납은 합니다.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취소 3개 반납하고 취소 3개 청문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